민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네, 서피스 프리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익스트루드 뭐 워낙 잘 아실 텐데요. 돌출이라고 부르죠. 우리말로 돌출. 재밌는 번역인 것 같아요. 네. 익스트루드 4개 뭐 그냥 쓱 보시고 뭐 제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번 같이 어떤 애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기본이 되는 그 커브나 서피스 잡아주시면 되고요. 커브를 했을 때는 옆면만 만들어줄 거고 서피스 했을 때는 위로 쭉 올라갈 텐데요. 아까 만들었던 거 그냥 쓸 걸 그랬나요? 네, 이거 한번 어디 있을까요?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네요. 네. 그래서 요거 바운더리 잡아서 네, 잡은 거를 그대로 그냥 쓱 가져오시면 여기에 뭘 주죠? 디렉션을 줍니다. 그래서 G 방향으로 쓱 들어 올리시고 2.34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냥 이렇게 솔리드를 만들어 주는 거죠. 밑에 저희가 서피스를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솔리드를 닫혀있는 클로즈드 B랩을 만들어 주고요. 만약에 그거를 여기 있는 커브를 잡아서 커브하면 이렇게 테두리만 딸 수가 있거든요. 테두리를 만약에 넣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면만 만들어줍니다. 이것 때문에 윗면이 보이는 거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일단 솔리드 만들어서 한번 가볼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컴포넌트다. 별거 아니죠. 근데 만약에 Z 방향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 위해서 벡터 XYZ 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00G니까 똑같이 나오겠죠. 네, 똑같이 나올 텐데 나는 그게 아니라 약간 좀 꺾고 싶은데 그럼 꺾으시면 되죠. 네, 우리가 이걸 쉬어라 그러던가요? 쉬프트라 그러던가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네, 만들어 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 벡터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그냥 얘를 이 방향으로, 이 벡터 방향으로 그대로 쭉 올려주는 그런 컴포넌트인 겁니다. 네,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는 바운더리, 익스트루드인데 along이죠. 익스트루드, along, 익스트루드, 커브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서피스가 바닥에 있는 커브나 서피스가 뭘 따라서 익스트루전 커브를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끝에다가 커브를 하나, 네, 얘는 어디 갔나요? 네, 서피스 하나 잡고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이거 하나 만들어서 메이크를 하시고 그냥 여기다가 아무거나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뭐 적당한 곡선 하나 만들어 주시고 들어 올리면 되죠. 그렇죠? 쓱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리시고 뭐 정도 들어 올릴까요? 이렇게도 좀 풀어 주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좀 더 돌려 주시고 네. 그래서 아무튼 적당히 들어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막 이상하게 되네요. 네. 요건데 요걸 돌리고 싶었던 건가요? 적당히 예쁘게 이렇게 딱 들어 올리신 다음에 네, 다시 얘를 좀 딱 맞춰 주시면 되죠. 네. 그래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저 바운더리를 네, 이 커브를 딱 잡으신 다음에 얘를 가지고 서피스로 딱 가지고 왔더니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네, 별거 없습니다. 네, 쭉 올라가더라. 네, 그래서 익스트루드 패스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스를 커브로 지정해 주는 그런 컴포넌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순서 바꿔서 볼까 봐요. 네, 그랬을 때 그 다음에는 익스트루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끝점까지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점 하나 찍으시고 이 점 쭉 들어 올리시고요. 네, 그럼 이 점까지 끌어올리고 싶다. 그러면 네, 0원까지 끌어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 점에다가 그대로 네, 이렇게 끌어모아서 네, 이렇게 올려주시면 앞에 거 지우고 볼까요?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 점을 막 움직이면 그 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컴포넌트 되겠습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오늘 바운더리가 아니라 익스트루드의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네, 조금 있다가 다시 찾아올 거예요. 네, 프로파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엑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이게 뭐지? 잘 보니까 AO, PO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네,
일단 프로파일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엑시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즉 수입이랑 비슷하다는 얘기죠. 익스트루전이 사실 수입이죠. 그런데 엑시스가 있으니까 직선 방향으로만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 이 두 가지. 예, 그래서 그 프로파일의 오리엔테이션과 그 다음에 엑시스의 오리엔테이션 이 두 개를 가지고 뭔가 변화를 좀 주고 싶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중에 트랜스폼 좀 이해하고 나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텐데요. 한번 일단 기본적인 동작 한번 똑같이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연결하시면 되고요. 네, 우리 라인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전에 라인을 SDL이라는 거 이용해서 SDL에 아까 벡터 이렇게 막 넣었던 게 있었나요? 네, 요거 있네요. 요거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 기본적으로 위로 올리는 거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00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면 시작점 뭐 상관없이 SDL D는 방향이 이거죠. 그 다음에 랭스도 요거에 랭스 넣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시작점이 필요하네요. 시작점은 사실 벡터니까 아무 상관 없는데 또 우리 철저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월드 XY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이렇게 여기 라인 하나 생긴 거 보이고요. 그래서 그 방향만큼 그대로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 그냥 익스트루드랑 똑같은 그런 컴포넌트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쭉쭉 올라오는 그런 컴포넌트고요. 그러면 도대체 얘가 이 옵션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이에요. 현실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그래서 요거 살짝 하이드 놓고요. 드디어 이제 얘 뭐 그냥 쓰면 그냥 그런 앤데 뭐가 다른가? 사실은 이제 트랜스폼 가지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쫙 하면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손바닥에 뭔가를 올려놓고 이렇게 오른쪽 손바닥을 이렇게 막 돌리면 오른쪽 손바닥 위에 얘는 고정이 돼 있지만 오른쪽 손바닥 막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하시면 그거의 형상의 그 방향이나 이렇게 다 바뀌잖아요. 손바닥 그게 맞춰서. 그걸 이제 왼손바닥에 올려놓는다고 생각을 하셔도 이게 오른손바닥이 왼손바닥으로 이제 전달되는 이런 형태, 그런 거를 좀 이제 상상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플레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월드 XY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이 위치를 맞춰놓고 해서 좋고, 그냥 저쪽 플레인을 생각해서 좋은데 적당한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스트럭트 플레인 넣고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XY 요 벡터로 그냥 갈까요? 좋습니다. 요 벡터로 그냥 가고 방향이 중요한 거니까 그 플레인 노멀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벡터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플레인은 그냥 월드 XY잖아요. 그렇죠? 월드 XY니까 사실 그대로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월드 XY랑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쓱 풀어준다. 보이시나요? 쓱 옮겨졌어요. 이거 쑥 옮겨졌어요. 이게 뭐가 무슨 변화가 있는 건가? 여기서 막 튀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0 놓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월드 XY로 있을 때는 이 면이 월드 XY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플레인에 이 방향을 이렇게 쓱 들어 올려주면 지금 이 벡터 눈에 보이실까요? 벡터 디스플레이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디스플레이 보시면 요 벡터죠. 요 원점 해보면 요만큼 이렇게 이제 들어 올려지잖아요. 그럼 이제 요 플레인이 이 플레인에서 읽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요 벡터에 수직한 플레인은 여기 잡혀 있어요. 가운데 놓고 또 그러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요 플레인을 이렇게 좀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점을 그냥 여기다가 옮겨놓고 할게요. 점을 아까 어디 있죠? 우리가 바운더리 서피스의 요 기준점 이거 옮겨놓고 해야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 하나 잡아 주시고요. 모든 기준점을 저 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벡터도 여기다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 플레인도 원점을 여기다가 싹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치고 난리가 났죠. 네. 이렇게 옮기고, 그 다음 이 라인의 시작점도 이걸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싹 바꾸면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다시 0으로 쓱 맞춰서 볼게요. 네. 그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발생을 한 거냐? 이때는 이 플레인과 엑시스의 플레인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상황에서 그대로 얘가 들어 올려지는 것만큼, 요거죠. 들어 올려지는 것만큼 그대로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면, X방향으로 요만큼 들어 올렸어요. 네.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점에서 볼 때 요 평면이죠. 그렇죠? 요 평면이 기준점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 방향 보이세요? 네. 내려가는 면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따라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플레인 형태 위에 플레인 서피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 플레인 넣어주시고,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거에 따라서 쓱 보이겠죠. 그래서 요 바닥면에서 본 이 놈 보이시죠? 이 놈의 형상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을 어디다가 요 벡터, 여기 아까 여기 잡았던 요 벡터, 네, 이 벡터도 보여드릴까요? 네. 그래서 저 벡터만큼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 올릴 건데 그 길이는 이거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서피스에 맞게 이만큼 돌아가 있으니까 그 돌아가 있는 것만큼 트랜스폼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트랜스폼 시켜서 이게 들어 올려진 거죠. 그러니까 요 면 대비 요 면으로 들어 올려져서 거기서 익스트루드가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감이 좀 오셨나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네, 여기도 여기 지금 정신이 없죠. 네. 정신이 없지만 마찬가지로 얘가 올려질 그런 그 면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동일한 면으로 썼다, 네, 그러면 변화가 없겠죠. 왜냐면 이 면과 이 면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면과 이 면을, 네,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변화가 없는데, 네, 근데 또 이 면에서의 요거는 좀 달라지겠네요. 지금 왜냐면 이 벡터가 이 수직한 방향의 벡터가 아니라 이렇게 수직한 방향의 벡터니까. 네.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하시려면,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쓰기보다는 이 플레인의 Z 방향을 쓰셔야 되는, 그러니까 이 벡터를 쓰시란 얘기죠. 네, 이 벡터를 쓰면 이렇게, 제가 요거를 잘못 넣네. 라인으로 만들어서 놔야 되는데, 네, 라인으로 만드는데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상에서의 면을 그대로 이렇게 올려주는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플레인도 뒤집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요거를 빼고 봤을 때는, 네, 요거를 빼고 그 다음에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라인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그대로 요만큼 쭉 올라가는 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벡터는, 네, 이 라인은, 이 라인의 그 기준점은 이제 여기가 되니까 그만큼 이제 위치 이동이 조금 이제 트랜스폼 하면서 그 이동이 생긴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플레인 오리엔테이션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엑시스 오리엔테이션을 왼쪽 손바닥으로 생각을 하셔서 오른쪽에 있던 놈이 왼쪽 손바닥으로 이렇게 위치 변환이 돼서 시작을 한다 라고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이해감이 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이콘의 의미는 얘는 원래 이 방향으로 줄 건데 만약에 기준면이 이 면이 아니라 이 면이면 이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콘을 좀 그린 거죠. 그래서 그냥 있는 그 상태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이 플레인을 막 워프 시켜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걸 월드 XY로 싹 가져가면 저쪽으로 보이시죠? 월드 XY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월드 XY에서 이 벡터에 맞게끔 쭉 올라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내가 여기 있던 놈을 저쪽으로 옮겨서 막 할래. 네, 그래서 익스트루드랑 트랜스폼의 오리엔테이션이랑 두 개가 좀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예,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냥 두 개 나눠서 쓰셔도 됩니다. 네, 굳이 뭐 저런 거를 안 쓰셔도 돼요. 머리 아파가면서
네, 결과를 예상하면서 하셔야지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 네, 곤란하죠. 네. 그래스토퍼는 사랑입니다. 네, 현출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제가 여기는 싹 정리했는데 여기는 안 지웠네요. 네, 여기는 쓱 지우도록 하고요. 네, 이번에 볼 것은 네, 두 개를 볼 건데요. 프래그먼트 패치와 패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치 뭔가요? 패치 빨갛게 나오나요? 네, 패치. 예, 그 뭔가 이렇게 땜빵 해주는 거죠. 땜빵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는 팟으로 번역됐다는 그런 썰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뭐죠? 이렇게 뭔가 타박상 있거나 뭔가 이렇게 관절이 아프거나 뭐 이렇게 근육통 맞아요. 근육통 있을 때 바르는 거 파스라고 부르시는 거 그거 사실 패치예요. 그리고 패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프래그먼트 패치고요. 프래그먼트 이렇게 막 조각 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패치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게 뭔지 한번 알려드리는 간단한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점이 하나 더 있네요. 네, 박스를 하나 그리시고요. 네, 박스를 하나 그리시고 그 박스의 끄트머리를 적당히 파내겠습니다. 그렇게 파내기 위해서 또 작은 박스를 하나 또 만들어서 적당히 겹치고 네, 적당히 겹쳐졌나요? 네. 제가 이거를 껐는데 또 안 꺼졌나요? 꺼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겹치신 다음에 네, 좀 많이 겹치셔도 좋고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세요. 네, 이렇게 겹치셔도 좋고. 그래서 두 개를 불리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리언 인터섹션 디퍼런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리언 디퍼런스를 여기서 얘를 빼시면 되고요. 원래 객체 삭제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요만큼이 지금 파여 나갔잖아요. 그렇죠? 서피스를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얘를 그냥 쓸 게 아니라 이 익스플로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9개의 서피스가 만들어지는데 이 3개를 확 파내겠습니다. 내부가 보이죠? 네,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얘네를 이제 비랩으로 모아야 되는데 모으기 전에 여기서 조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개 서피스가 하나의 열린 서피스, 폴리 서피스로 결합이 됐고요. 이 비랩 여기서 설정해 오면 네, 패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네, 당연히 여기를 예쁘게 붙여주고 싶지만 패치는 한 장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 장이기 때문에 여기다 연결을 하신다고 해서 원래 직육면체에 그 결과를 박스를 보존해 주진 않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이거를 연결해 주는지 양쪽에 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래그먼트 패치는요, 네,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게 뭔가요? 네, 조각을 냈군요. 네. 자기가 그냥 연산을 해서 이거를 몇 개의 간단한 삼각형과 사각형들의 조합으로 얘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평면이 좀 우선적이었던 것 같아요. 얘는 평면형 커브니까 이렇게 만들고 여기 또 있으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네. 제가 평면 우선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XY 평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패치를 딱 베이크해서 짠 하고 보시면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잠깐 끄고 볼까요? 네, 끄고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복원한 것처럼 딱 만들어졌는데 뒷면 앞뒤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얘네 둘이 조인을 하면 네, 앞뒤면 싹 바뀌면서 닫힌 폴리 서피스가 딱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프래그먼트 패치는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 네, 나름 합리적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최소한의 면을 써서 세 면을 가지고, 그쵸? 면 3개를 가지고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프래그먼트 패치는 이런 애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얘는 이번에 보니까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Curves as Lift를 가지고, 예. 그래서 그 패치할 영역에 커브들을 주면 내가 거기를 메꿔줄게. 커브를 만든다는 얘기는 이 박스 자체도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포인트들을 주면 그 포인트들을 연결해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커브를 가지고 만들어 볼 거고요. 스팬은 몇 조각으로 내서 만들어 줄까 이렇게 하는 뜻이 됩니다. 그다음에 플렉서비티가 있고요. 플렉서비티는 네, 숫자가 적을수록 플렉서비티가 좀 적게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뜻이 되겠고, 트림 할 건지 이렇게 물어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쓰려면 우리 알고 있는 것 중에 네이키드 엣지 있잖아요.
네이키드 엣지 어디 있었죠? 예, 비랩 엣지에 네이키드 엣지 쓰면 엣지는 이렇게 다 찾아주는데 네이키드 엣지와 인터널 엣지가 있고 매니폴드, 논 매니폴드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 엣지를 연결해주면 어디 있을까요? 커브 그냥 치시면 연결해도 되고요. 네. 이렇게 연결해주면 네, 여기에 패치를 싹 만들어 줬습니다. 패치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데요. 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메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군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막 팽팽하게 당겨서 쫙 만들어준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림 옵션을 걸어놨기 때문에 트림이 됐고요. 네, 그래서 원래 보시면 네, 이만큼 넓은 패치를 여기다 쫙 붙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평면을 맞춰주려고 이렇게 옆으로 퍼졌고 여기도 옆으로 퍼졌고 반대로 또 이쪽 면에 맞춰주려고 이쪽에 탁탁 붙였어요. 이렇게 딱 붙여서 패치를 만든 다음에 네,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붙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얘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띄우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패치가 만들어졌고요. 네, 그래서 이게 요 칸이 20칸이라는 거 굉장히 잘 만들어졌죠. 그런데 사실 가까이 가서 보시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네, 이만큼 좀 떨어져 있고 당연히 얘네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안 붙겠죠. 닫힌 폴리서피스를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패치는 이렇게 약간 땜빵식으로 하되 이렇게 막 확 튀어나와서 쓰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닫힌 커브들이 있는 좀 이렇게 매끄러운 그런 약간 평면 형상에 비슷한 네, 하지만 평면이 아닌 그런 데다가 쓰시면 조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항상 결과를 이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된다. 여기는 굉장히 깔끔하게 끝났네요. 그런데 이런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슬쩍 열린 네, 그런 거죠. 우리가 뭐 모델 잘라서 붙여도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펜스 조절하실 수 있고요. 핏 조절할 수 있는데요. 핏 조절하는 것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펜서 조절 해볼까요? 네. 일단 20이니까 20에 맞춰놓고 해야 되겠네요. 나중에 할게요. 네, 그래서 아까 1이었을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를 확 낮출 수가 있는데 네, 적당히 한번 낮춰서 베이크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쵸? 어떤 게 어떤 건지 알 수 없어서 네, 다시 두 번 다 해야겠네요. 네, 0.33일 때 베이크해서 제가 왼쪽으로 슬쩍 몰아놓고요. 그 다음에 네, 1일 때 베이크해서 또 네, 오른쪽으로 슬쩍 몰아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나요? 네, 얘는 더 이렇게 많이 붙었고요. 네, 얘는 더 이렇게 약간 떠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less flexibility와 이런 거 요게 요 값으로 결정이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얼추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보이더라. 네, 가까이 다시 맞춰놓고 볼까요? 두 개 맞춰놓고 보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게 1.0짜리고요. 이렇게 스냅 잡아서 끝점에서 이렇게 싹 만들었더니 얘네들이 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뭐 명확하게 보신다기보다는 네, 상황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 차이를 네, 그때그때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하나씩 만들 때 그렇게 큰 차이 없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거 서피스 이거 연결해서 네, 칸수 조절해서 보시면 이번에는 네, 이런 식으로 더 넓게 떨어져 있겠죠. 떨어져 있고 간격이 좀 멀게 되어 있고요. 네. 패치 크기는 좀 어느 정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패치 명령어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간단하다고 하기엔 벌써 9분이 더 됐네요. 그래도 그래스하퍼는 사랑입니다.